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 일정을 잡아 놓으신 분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상담을 또 진행할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그 신랑분들한테 출국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이 다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베트남으로 넘어갈 때 남성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과연 내가 넘어가는 게 맞나? 괜히 왔다. 이제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중에 이제 두려움 반이 많이 커요. 그리고 지금은 신랑분들 한 얘기가, 내가 조금 더 일찍 올 걸, 너무 잘 왔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성혼시킨 커플들도 있고, 또 성혼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뭐 서로 성격차 때문에 이혼하는 또 커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랑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해드려요. 사랑도, 그리고 신뢰도, 믿음도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과 기다림,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전 매칭을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상대 여성도 또 신랑을 또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게 너무 과하게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기준으로, 저도 제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자리를 만약에 함께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맛있는 반찬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 여성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어, 그냥 이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뭐 내가 반찬을 집어 가지고 밥 위에 얹어 놓고 그런 거를, 뭐 한국 여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것도 없었지만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상대 여성이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뭐 입을 닦아준다든지 뭐 손을 닦아준다든지 이런 과도한 오바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스킨십도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허리를 안거나 아니면 뭐 어깨 동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동물 쓰다듬듯이 막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쓰다듬고 볼을 쓰다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에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또 불러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배에 살이 많아. 근데 막 배를 막 계속 만지작거린다든지 가슴을 막 만지작거린다든지 얼굴을 막 만지작거린다든지,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스킨십은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랑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라고 저는 항상 요구를 하고 제안을 제가 항상 한단 말이에요. 보면 어떻게든 그 여성의 비위를 맞추려고 다
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그 신랑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쪽 발은 빼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성이 남성한테 따라가려고 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다 해줘버리면은 이 사람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밀당이 필요하다. 네, 밀당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내가 간슬개를 다 빼줄 수가 있냐.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서로 육아하면서 서로의 그런 마음이 항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내가 간슬개 다 빼줘가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큰 고생을 했고 그 큰 고생을 통해서 아이가 또 출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또 출산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아빠의 역할이 비중이 낮아요. 왜? 아이는 엄마의 그 모성애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뭐 아빠가 젖을 물려줄 수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을 산다든지 물품이 필요한 그 부분의 역할을 아빠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제 몸으로서는 이제 또 아빠가 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빠의 노력이 얼마, 엄마의 노력이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서부터 여성한테 그렇게 막 맞춰주고 끌려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랑분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는 해요. 사랑도 신뢰도 믿음이 쌓이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여지를 둬야 된다. 그리고 뭐 지킬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거를 미리 얘기하거나, 그리고 아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 해결을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심히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지, 그리고 나를 정말 얼마만큼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여성이 나한테 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좋아서 맞춰주고, 내가 좋아서 뭐 선물을 해주고, 내가 좋아서 막 용돈을 해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남성분들은 밀당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한번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좀 해줘야 돼요. 저도 제가 와이프하고 데이트하고 했을 때 이런 테스트 해보고 저런 테스트 해보고 다양한 테스트를 저도 해봤죠. 왜? 얘가 정말 나한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본인이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참 나한테 진심으로, 그리고 나를 남편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난 후에 포기하셔도
그때 포기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상담해 보시고 직접 만나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분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사장님, 조금만 더 저를 꼬시지, 왜 지금 늦게 이렇게 저하고 진행을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안내를 해줄지언정 국제 결혼을 하자고 저는 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면 모든 결정과 판단은 우리 남성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게 지금도 지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를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셔야죠, 뭐 마셔야죠,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네. 본인이 결심이 딱 섰을 때 내가 이제 그분 손을 잡고 같이 일을 제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와서는 그래도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작을 잘 이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밀당 기술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라는 사람을 또 믿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주신 신랑분들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